야단 보따리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궁궐의 아침은 지저귀는 새소리와 함께 활기찬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활기 넘치는 궁궐에서 궁녀 매화는 뜨거운 차 그릇을 들고 왕세자의 침소로 향했지요. 오늘이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3년 전 가족이 몰살된 그날의 기억이 그녀의 가슴을 불태웠지요. 가족의 원수를 갚기 위해 궁에 들어온 지 1년 만에 드디어 왕세자를 직접 모시게 된 것입니다. 매화는 문 앞에서 잠시 멈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지요. 아버지, 어머니, 오빠, 오늘은 원수를 갚겠습니다. 왕세자 도유는 창가에 서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그의 단정한 옆모습을 비추었지요. 세자마마, 아침차를 들여왔사옵니다. 매화는 의도적으로 발을 헛디뎌 도윤의 옷자락에 뜨거운 차를 쏟았습니다. 그녀의 눈에 복수의 불꽃이 일렁였지요. 아이고, 왕세자 도윤은 뜨거운 차가 묻은 옷자락을 펄럭이며 황급히 물러섰습니다. 그런데 예상과 달리 도윤은 화를 내기는커녕 오히려 매화를 걱정해 주었습니다. 내 손이 되지 않았느냐? 차가 매우 뜨거웠을 텐데. 도윤은 자신의 겉옷을 벗어 당황한 매화의 손을 감쌌습니다. 그런데 그의 손길이 무척 따뜻했지요. 세자마마, 이 천한 계집의 실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매화는 고개를 숙였지만 그녀는 무척 혼란스러웠습니다. 예상과 달리 도윤이 화를 내기는커녕 오히려 그녀를 걱정하는 모습에 매화는 당황했지요. 이런, 새로운 계집이 무슨 짓을 한 것이요? 세자마마께 큰 결례를 범하다니. 소월이 급히 들어와 매화를 노려보았습니다. 괜찮다. 내가 갑자기 움직여서 그런 것이니 이 아이를 탓하지 말거라. 도윤은 웃으며 매화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봄눈을 녹이듯 따뜻함이 담겨 있었지요. 내일부터는 너를 내 침소 담당으로 하겠다. 내 눈빛이 맑고 영리해 보이는구나. 그 말에 매화는 복수의 기회가 더 생겼다는 생각에 가슴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하지만 도윤의 예상치 못한 인자함에 그녀는 혼란스러운 생각이 마음 한쪽 구석에서 일었지요. 매화야, 잠시 이리 오너라. 그날 저녁 궁녀 매화는 빨래 바구니를 들고 가다 소월의 부름에 멈춰 섰습니다. 소월은 주변을 살핀 후 매화를 어두운 기둥 뒤로 끌고 갔지요. 세자마마께서 너를 특별히 여기시는 모양이다. 하지만 조심하거라. 세자마마는 겉보기와 달리 매우 까다로우시다. 매화는 눈썹을 살짝 찌푸렸습니다. 아침에 본 도윤의 모습과 소월의 말이 일치하지 않았지요. 까다로우시다니요. 오늘 아침에는 그리 인자해 보이셨는데요. 소월은 매화의 팔을 단단히 붙잡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자마마의 무서운 점이지. 웃는 얼굴로 사람을 시험하시니 너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것이야. 그날 밤 매화는 도윤의 서재 문틈으로 빛이 새어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복수할 기회를 찾기 위해 조심스럽게 문에 귀를 기울였지요. 안에서 들려오는 옷 벗는 소리에 매화는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 보았습니다. 도윤이 화려한 세자의 옷을 벗고 평민의 옷으로 갈아입고 있었지요. 그의 단단한 어깨선이 촛불에 드러났습니다. 매화는 뺨이 달아오르는 것을 느끼며 급히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다시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 보았지요. 왕세자 도윤은 완전히 평민으로 변장한 후 서안에서 무언가를 꺼내 소매에 숨겼습니다. 그리고 그는 창문을 통해 밖으로 빠져나갔지요. 매화는 도윤이 사라진 후 조심스럽게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매화는 도윤이 무언가를 꺼낸 서안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여러 문서가 있었고 그중 하나가 그녀의 눈에 들어왔지요. 그런데 문서에는 역적으로 몰린 가문의 자손들을 찾아 보호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써 있었습니다. 순간 매화의 손이 멈칫했지요. 그녀는 혼란스러운 눈빛으로 문서를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발소리가 들려 매화는 급히 문서를 제자리에 놓고 책장 뒤로 몸을 숨겼지요. 도윤이 창문을 통해 다시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누구냐? 나오너라. 매화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천천히 책장 뒤에서 나왔지요. 세자마마, 2,000안 계집이 죽을 죄를 지었사옵니다. 도윤은 매화를 보고 놀란 듯했지만 곧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 책이 읽고 싶었느냐? 매화는 도윤의 반응에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세자마마의 서체가 아름다워 잠시 배워보려 했습니다. 오, 그렇더냐? 그렇다면 내가 직접 가르쳐 주마. 내일 아침부터 차를 가져올 때 조금 일찍 오너라. 감사합니다, 세자마마. 매화는 고개를 숙이며 뒷걸음질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궁녀 매화는 얼굴을 가린 채 어딘가로 향하고 있었지요. 주막 뒤편에 도착하자 그림자 속에서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어째 오늘도 실패한 것이냐? 내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냐? 강산의 날카로운 눈빛이 매화를 꿰뚫었습니다. 아니옵니다. 단지 아직 기회가 없었을 뿐이옵니다. 왕세자에게 특이한 점은 없더냐?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매화는 도윤이 평민 복장으로 궁을 빠져나가는 모습을 떠올렸지만 그 사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도 한때 너처럼 마음이 흔들린 적이 있었다. 10년 전 내가 복수할 기회가 있었을 때 한 여인 때문에 망설였지. 그녀는 왕실의 시녀였다. 내가 그녀를 사랑했고 그녀도 나를 사랑했지. 하지만 내가 복수를 위해 왕족을 노리자 그녀는 나를 배신했다. 결국 나는 가족 모두를 잃었지. 복수의 기회는 한 번뿐이다. 내가 왕세자에게 마음을 빼앗기면 내 가족의 원한은 영원히 풀리지 않을 것이야. 그는 소매 속에서 정교하게 만들어진 비녀를 꺼내 매화에게 건넸습니다. 이 비녀에는 특별한 독이 묻어 있다. 남방의 독사에서 추출한 것으로 냄새도 맛도 없지만 피부에 닿으면 서서히 퍼진다. 왕세자가 차를 마실 때 이 비녀 끝을 살짝 담그기만 해도 충분하다. 매화는 떨리는 손으로 비녀를 받아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궁녀 매화는 떨리는 손으로 차를 준비했습니다. 그날은 궁뜰의 매화나무에 꽃이 활짝 피었지요. 매화는 소매 속에서 비녀를 꺼내 차 속에 담그려다가 문득 멈추었습니다. 그녀의 귀의 옆방에서 들려오는 도윤의 목소리가 들렸지요. 그 가문은 역적이 아니었소. 억울하게 누명을 쓴 것이요. 매화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비녀를 다시 소매 속에 숨기고 문 가까이 다가가 귀를 기울였지요. 세자마마, 그 일은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지금 거론하시면 위험합니다. 진실은 언젠가 밝혀져야 하오. 그들이 역적으로 몰린 것은 분명 누군가의 모함이었어. 매화의 손이 떨렸습니다. 도윤이 말하는 그 가문이 자신의 가문임을 직감했지요. 매화는 세자의 말에 무척 혼란스러웠습니다. 죽여야 할 대상이 자신 가문의 억울함을 밝히려 노력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두 사람의 대화가 끝나고 발소리가 들리자 매화는 급히 차를 들고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문을 두드렸지요. 세자마마, 아침차를 들여왔사옵니다. 도윤은 대화를 마치고 침소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눈은 무척 피로해 보였지요. 들어오너라. 오늘 차는 무슨 향이냐? 매화 꽃잎을 띄운 차이옵니다. 오늘 궁뜰의 매화가 활짝 피어서. 도윤은 매화를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그녀의 마음 깊숙한 곳까지 들여다보는 듯했지요. 내 눈빛은 귀족 가문에서 풍기는 눈빛과 같다. 보통 사람의 눈빛이 아니지. 순간 매화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얼른 고개를 숙여 도윤의 날카로운 시선을 피했지요. 세자마마 과찬이시옵니다. 2,000안 계집은 그저 시골에서 자라 예법도 모르고 자랐습니다. 매화는 흔들리는 마음을 다 잡고 차를 따르며 비녀를 꺼낼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그러나 도윤의 말이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지요. 예법은 배울 수 있어도 타고난 기품은 배울 수 없는 법이니라. 이때 갑자기 문이 열리며 영의정 이야기 들어왔습니다.
그의 날카로운 눈빛이 매화를 스쳐 지나갔지요. 세자저하 급한 일로 찾아뵈어 싸웁니다. 폐하께서 세자마마를 찾으시옵니다. 매화는 영의정 이학의 날카로운 시선에 본능적으로 위협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허리 숙여 일부러 어리숙한 척하였지요. 이 아이는 못 보던 아이옵니다. 최근에 새로 들이셨는지요? 영의정 이학의 눈빛이 매화를 꿰뚫어 보았습니다. 시골에서 온 아이라오. 특별할 것 없는 궁녀이니 신경 쓰지 마시오. 도윤의 말에 이학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의심하는 눈빛이었습니다. 매화는 문 밖으로 나오며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그녀는 도윤이 자신을 보호했다는 것을 직감했지요. 하지만 매화는 소매 속의 비녀를 만지작거리며 복도를 걸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복수심과 혼란이 격렬하게 충돌하고 있었지요. 만약 그가 내 가문의 억울한 일을 밝히고 있다면 내가 하려는 일은 과연 옳은 것인가? 그날 저녁 궁녀 소월은 매화를 불렀습니다. 매화야, 잠시 이리 오너라. 매화는 빨래 바구니를 들고 가다 소월의 부름에 멈춰 섰습니다. 소월은 주변을 살핀 후 매화를 어두운 기둥 뒤로 이끌었지요. 내가 세자마마에 대해 알아야 할 것이 있다. 세자마마는 실제로 억울하게 죽은 신하들의 가족을 몰래 돕고 계시단다. 소월 이 말에 매화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는 조정에 반하는 행동이니 들키면 세자마마께서도 위험해지실 것이야. 하지만 세자마마는 그 위험을 무릅쓰고 억울하게 죽은 신하의 누명을 벗기시려 해. 아니 세자께서 어찌 그런 일을 무슨 확실한 증거라도 있사옵니까? 소월은 매화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내 눈으로 직접 본 것이니라. 세자마마께서 평민 복장으로 궁을 빠져나가 그들을 은밀히 돕고 계시고 있다. 매화는 도윤이 평민 복장으로 변장한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그녀의 가슴이 묘하게 흔들리고 있었지요. 왜 이런 말씀을 저에게 하시는 것이옵니까? 내 눈빛이 특별해서다. 세자께서도 그것을 보셨을 터. 나는 내가 세자마마를 오해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다음 날 일찍 매화는 약속대로 도윤의 서재에 일찍 도착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소월의 말로 인해 더욱 혼란스러웠지요. 왔구나. 어서 이리 오너라. 도윤은 서한 앞에 2개의 방석을 놓고 매화를 앉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붓과 종이를 준비했지요. 먼저 붙잡는 법부터 가르쳐주마. 도윤은 매화의 뒤에 서서 그녀의 손을 감싸 붓을 잡게 했습니다. 그의 체온이 매화의 등에 느껴졌지요. 세자마마, 이렇게까지 제게 가르쳐 주시다니 황송하옵니다. 매화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윤의 손이 그녀의 손 위에 포개어진 채 붓을 움직였지요. 붓글씨는 마음을 담는 것이니라. 내 마음이 흔들리면 글씨도 흔들린다. 매화는 도윤의 말에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그의 숨결이 바로 그녀의 귓가에서 느껴졌지요. 제 마음이 너무 혼란스러워 글씨가 제대로 나오지 않을 것 같사옵니다. 무슨 혼란이 있느냐? 나에게 말해보거라. 매화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녀는 도윤에게 진실을 말하고 싶었지만 아직은 때가 아님을 알았지요. 세자마마께서 어찌하여 저 같은 천한 계집에게 이리 잘해주시는지 이해할 수 없사옵니다. 도윤은 매화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신분이 아닌 마음에 있는 법이니라. 내 눈빛에서 나는 고귀한 영혼을 봤다. 매화는 도윤의 말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여 그것을 감추었지요. 세자마마의 세심한 배려와 은혜 평생 잊지 않겠사옵니다. 매화의 마음속에서 복수의 불길이 점점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궁녀 매화는 빗속을 뚫고 궁 밖 어느 사당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녀의 옷자락에서 빗물이 뚝뚝 떨어졌지요. 어둠 속에서 결사대장 강산의 날카로운 눈빛이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늦었구나. 왕세자의 글을 배우느라 바빴던 모양이지. 매화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손이 무척 떨렸지요. 그것은 단지 세자의 신뢰를 얻기 위한 방법일 뿐이옵니다. 거짓말 마라. 우리 대원이 너를 감시했다. 내가 세자와 웃으며 글을 배우는 모습이 마치 연인 같았다고 하더구나.
강사는 매화에게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그의 숨결에서 술 냄새가 났지요. 10년 전 내가 사랑했던 여인의 이름은 연하였다. 그녀는 왕실의 시녀였지. 나는 그녀를 위해 복수를 미루었고 그 결과 내 가족은 처형되었다. 강사는 매화에게 다가와 매화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그녀는 결국 나를 배신했다. 그녀는 내 계획을 왕에게 알렸고 그 결과 내 가족 모두가 처형되었지. 너도 그녀처럼 우리를 배신할 셈이냐? 매화는 강산의 소나귀에서 벗어나려 했지만 그의 힘이 너무 강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강산이 두렵기까지 했지요. 아니옵니다. 저는 결코 배신하지 않을 것이옵니다. 강산은 소매 속에서 작은 병을 꺼냈습니다. 이것은 내가 10년간 준비한 특별한 독이다. 냄새도 맛도 없지만 한 방울만 마셔도 서서히 죽게 된다. 3일 내에 도윤을 독살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대신 죽게 될 것이다. 다음 날 아침 매화는 도윤에게 차를 대접하며 소매 속의 독약을 만졌습니다. 오늘은 왜 그리 얼굴이 어둡느냐? 무슨 고민이라도 있는 것이냐? 매화는 도윤의 맑은 눈빛을 마주하지 못했습니다. 오늘이 제 어머니의 생신이라 가족 생각이 나서 그러하옵니다. 가족을 그리워하는 마음은 자연스러운 것이니라. 내 어머니는 어떤 분이셨느냐? 매화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계속 망설였지요. 자애로우신 분이었사옵니다. 항상 남을 먼저 생각하시고. 말을 잇지 못한 매화의 손에서 차가 엎질러졌습니다. 뜨거운 차가 도윤의 옷자락을 적셨지요. 세자마마, 이 천한 계집의 실수를 용서하소서. 도윤은 놀라는 대신 매화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녀의 손이 되었는지 살폈지요. 괜찮으냐? 내 손이 되지 않았느냐? 매화는 도윤의 따뜻한 손길에 마음이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녀는 소매 속의 독약병을 더 깊이 숨겼지요. 내가 직접 약을 발라주마. 도윤은 매화의 손을 부드럽게 감싸며 약을 발랐습니다. 세자마마의 은혜 감사하옵니다. 매화는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감추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복수와 사랑이 동시에 존재했지요. 그날 밤 궁녀 소월은 매화의 손목을 단단히 잡고 오래된 창고로 향했습니다. 소월 언니, 이 밤중에 어디로 가는 것이옵니까? 쉿, 목소리를 낮추거라. 내게 보여줄 것이 있다. 두 사람은 창고 깊숙한 곳에 도착했습니다. 소월은 주변을 살핀 후 바닥에 널빤지를 들어올려 숨겨진 공간을 드러냈지요. 매화야, 너의 원수는 왕세자가 아니라 영의정 이야기야. 매화는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소월은 숨겨진 공간에서 작은 상자를 하나 꺼내 열었지요. 나도 이학에게 가족을 잃었어. 내 오빠는 이학의 명령으로 처형되었지. 그는 자신의 권력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고 희생시켰다. 소월의 손이 떨리며 상자에서 낡은 문서들을 꺼냈습니다. 매화는 문서를 받아들고 촛불 가까이 가져갔지요. 매화의 눈이 커졌습니다. 문서에는 이학의 도장과 필체로 된 지시사항이 적혀 있었지요. 매화 가문의 서찰을 위조하여 반역 증거로 만들 것. 증인 3명을 매수하여 거짓 증언케 할 것. 이것이 진짜 증거입니까? 그렇다. 이학은 왕의 신임을 얻기 위해 영모 세력을 가짜로 만들어냈어. 그리고 그 과정에서 너의 가문도 희생되었지. 세자마마는 이 사실을 알고 억울하게 죽은 이들의 가족을 돕고 계신 것이지. 매화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그렇다면 제가 죽이려 했던 사람은? 그런데 갑자기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소월은 재빨리 문서를 숨기고 매화의 손을 잡았지요. 누군가 오는 것 같다. 어서 이곳을 피해야 한다. 창고를 빠져나온 매화는 일부러 말을 더듬고 비틀거리며 취한 척을 했습니다. 소월도 그녀의 의도를 알아차리고 함께 연기했지요. 누구냐? 이 밤중에 무슨 일이냐? 매화는 일부러 해벌쭉 웃으며 경비병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걸음걸이가 불안정했지요. 아이고 나리, 저희가 몰래 술을 마시다 들켰네요.
제발 이번만 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매화는 일부러 경비병의 팔을 잡고 애교를 부렸습니다. 경비병은 당황하여 한 걸음 물러섰지요. 이 아이가 고향 생각에 너무 슬퍼해서 제가 몰래 술을 구해왔답니다. 용서해 주세요. 자신도 가끔 고향 생각에 술을 마시던 경험이 있던 경비병이 말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어서 처소로 돌아가거라. 매화와 소월은 안도의 한숨을 쉬며 복도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매화는 무척 혼란스러웠지요. 왕세자를 죽이려 했던 자신이 너무 한심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왕세자의 결백을 알고 나니 너무너무 미안했고 죄송스러웠지요. 내 진짜 원수는 이야기였구나. 이제 복수의 대상도 바뀌어야겠지. 매화는 소매 속에 숨겨둔 독약병을 꺼내 바라보았습니다. 조심하거라. 이 약은 매우 위험한 자다. 그의 눈과 귀는 궁 곳곳에 있느니라. 매화는 고개를 끄덕이며 독약병을 다시 소매 속에 넣었습니다. 어느 날 궁녀 매화는 영의정의 처소 앞에서 잠시 숨을 고르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녀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요. 소매 속에 숨긴 독약병이 그녀를 두렵게 하였습니다. 영의정 대감께서 들어오라 하셨다. 매화는 조심스럽게 방으로 들어섰습니다. 영의정 이학은 창가에 서서 그녀를 기다렸지요. 그의 날카로운 눈빛이 매화를 꿰뚫었습니다. 가까이 오너라. 매화는 고개를 숙인 채 이학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손은 떨고 있었지요. 고개를 들어라. 내 얼굴을 보고 싶다. 매화가 고개를 들자 이학은 그녀의 얼굴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입가에 냉소적인 미소가 번졌지요. 내가 매화 가문의 마지막 생존자임을 내 이미 다 알고 있다. 영의정의 말에 매화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자신의 신분을 영의정이 알아챘기 때문이었지요. 놀랐느냐? 내 아버지의 눈빛을 그대로 물려받았구나. 그 오만한 눈빛 나는 잊을 수가 없었지. 이학은 매화의 주변을 천천히 돌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 아버지는 끝까지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그의 목이 잘리기 전에 가족들이 처형되는 모습을 먼저 보게 했지. 특히 내 약혼자, 그는 내 이름을 부르며 죽었다. 매화의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녀는 분노를 억누르며 무표정을 유지했지요. 소매 속 독약병을 꺼내 이학의 차에 넣고 싶은 충동이 강하게 일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관대한 사람이다. 내게 기회를 주고 싶나? 무슨 기회를 말씀하시옵니까? 내가 왕세자를 제거하면 내 가문을 복권시켜주겠다. 내가 다시 양반의 신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매화는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학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지요. 왕세자가 나에게 위협이 되고 있다. 그는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지. 특히 내 가문에 관한 진실을 파헤치려 하고 있어. 그가 성공하면 나는 물론이고 너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이학은 서안에서 문서 하나를 꺼내 매화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매화 가문의 복권 명령서였지요. 이미 문서는 준비해 두었다. 왕세자만 제거하면 이 문서에 왕의 도장을 찍게 할 수 있지. 생각해 보아라. 내가 그토록 원하던 복수와 신분의 복,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기회다. 그녀는 이학의 제안을 고려하는 척했습니다. 생각해 보겠사옵니다. 현명한 선택이다. 하지만 너무 오래 고민하지는 말거라. 내 인내심은 한계가 있으니 3일 안에 답을 가져오거라. 매화는 이학의 처소를 나와 복도를 걸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분노와 혼란으로 가득했지요. 그런데 복도 모퉁이를 돌자 갑자기 도윤과 마주쳤습니다. 매화야, 어디를 다녀오는 길이냐? 매화는 당황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윤의 따뜻한 미소가 그녀의 마음을 더욱 혼란스럽게 했지요. 세자마마, 잠시 청소하느라 다녀오는 길이옵니다. 내 얼굴이 창백하구나. 몸이 불편한 것이 아니냐? 도윤은 매화의 이마에 손을 얹어 열이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괜찮사옵니다. 그저 조금 피곤할 뿐이옵니다. 그럼 오늘은 일찍 쉬거라. 매화는 도윤이 지나간 후 벽에 기대어 섰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이학에 대한 분노와 도윤에 대한 감정이 뒤엉켜 있었지요. 소매 속의 독약병이 그녀의 결단을 촉구하는 듯 했습니다. 이학은 나를 이용해 도윤세자를 제거하려 하는구나. 하지만 이것이 오히려 이학에게 복수할 기회가 될 수도 있겠지. 매화는 이제 어떻게 행동할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지요. 그날 밤 궁녀 연화가 갑자기 매화를 찾아왔습니다. 매화야,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중요한 일이야. 궁녀 매화는 빨래를 개다 말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연화의 얼굴이 창백하고 긴장되어 보였지요. 무슨 일이시옵니까? 언니, 얼굴이 안 좋아 보이시네요. 궁녀 연화는 주변을 살피더니 매화에게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요. 오늘 영의정 대감의 서재를 청소하다가 우연히 서류를 보았어. 그런데 매화야, 그것은 너의 가문에 관한 것이었어. 매화의 두 눈이 갑자기 커졌습니다. 이학 대감이 너의 가문을 모함한 증거야. 그리고 세자마마를 해치려는 계획도 있었어. 나중에 자세히 알려줄게. 지금은 너무 위험해. 연화는 매화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이 차갑게 느껴졌지요. 언니, 그런 위험한 일에 휘말리지 마세요. 제발. 이미 늦었어. 내가 본 것을 그들이 알고 있을지도 몰라. 내일 밤 북쪽 담장 옆 창고에서 만나자. 그때 모든 것을 알려줄게. 연화는 복도 끝에서 들리는 발소리에 놀라 서둘러 자리를 떠났습니다. 매화는 불안한 마음으로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지요. 그날 밤 매화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정원을 거닐었습니다. 연화의 말이 그녀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지요. 그런데 갑자기 정원 너머에서 낮은 비명 소리가 들렸습니다. 매화는 본능적으로 소리가 난 방향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담장 그림자에 몸을 숨기고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폈지요. 아니, 그런데 매화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연화가 이학의 부하로 보이는 사내의 칼에 찔려 쓰러지는 모습이었지요. 매화는 비명을 지르지 않기 위해 입을 손으로 막았습니다. 영의정 대감의 명령이다. 내가 본 것을 입 밖에 내지 말았어야 했소. 연화의 몸이 힘없이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사내는 주변을 살피다 빠르게 사라졌지요. 매화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로 있었습니다. 매화의 온몸이 공포로 떨렸습니다. 그녀는 연화에게 달려가고 싶었지만 그러면 자신도 위험에 처할 것임을 알았지요. 그녀는 떨리는 다리로 자신의 처소로 돌아왔습니다. 여기서 궁녀 연화를 발견했사옵니다. 누군가 해치신 것 같사옵니다. 다음 날 아침 매화는 마치 처음 발견한 것처럼 연화의 시신 앞에서 슬퍼하는 연기를 했습니다. 주변에는 사람들이 모여들었지요. 그런데 그때 영의정 이학이 사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매화를 잠시 바라보더니 냉정한 표정으로 상황을 살폈지요. 불행한 일이구나. 아마도 궁녀가 남자를 몰래 만나다 벌을 받은 것 같다. 매화는 이학의 냉혹한 거짓말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날 저녁 매화는 연못가에 홀로 앉아 강산이 준 독약병을 바라보았습니다. 이학은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해. 하지만 도윤세자는 그는 무고하다. 매화는 결심한 듯 독약병을 연못에 던져버렸습니다. 이제 내 방식대로 복수하리라. 도윤세자와 함께 이학의 악행을 폭로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수다. 매화는 연화가 언급한 북쪽 담장 옆 창고를 떠올렸습니다. 그곳에 연화가 발견한 증거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오늘 밤 그 창고 주변을 찾아봐야겠어. 연화 언니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하리라. 그날 밤 궁녀 매화는 땀에 젖은 채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녀의 가슴이 거칠게 오르내렸지요. 꿈속에서 그녀는 죽은 가족들을 보았습니다. 매화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작은 방 안을 서성였습니다. 그녀는 도윤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지 아니면 계속 비밀을 간직해야 할지 고민했지요. 그때 문 밖에서 조용한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매화는 놀라 문을 열었지요.
세자마마께서 너를 후원으로 부르셨다. 지금 바로 가보아라. 매화는 당황했지만 재빨리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소월을 따라 나섰습니다. 왕세자 도윤은 매화나무 아래에서 매화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달빛이 그의 얼굴을 부드럽게 비추었지요. 왔구나. 밤늦게 불러 미안하다. 세자마마, 무슨 일로 저를 부르셨사옵니까? 도윤은 매화꽃 한 송이를 따서 매화에게 건넸습니다. 그의 손이 매화의 손을 스쳤을 때 그녀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요. 봄꽃이 피는 모습이 너와 같구나. 조용히 피어나지만 그 아름다움은 누구도 가리지 못하는 것이지. 매화는 도윤이 자신의 정체를 알고 있는 것은 아닌지 순간 긴장했습니다. 세자마마, 이 천한 계집은 그런 말씀을 들을 자격이 없사옵니다. 사람의 가치는 신분이 아닌 마음에 있는 법이니라. 내 눈빛에서 나는 고귀한 영혼을 봤다. 도윤은 매화에게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달빛 속의 매화는 도윤의 숨결이 자신의 뺨에 닿는 것을 느꼈습니다. 세자 도윤은 매화의 볼에 입맞춤을 하였지요. 나도 너를 향한 내 마음을 주체할 수 없다.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세자마마, 꽃은 피었다가도 지는 법입니다. 저와 세자마마는 결코 함께할 수 없는 운명이옵니다. 매화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도윤에게 모든 진실을 말하고 싶었지만 아직은 때가 아님을 알았지요. 그래도 꽃이 피는 순간의 아름다움은 영원하다. 비록 짧은 시간일지라도 그 순간의 진실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지. 도윤은 매화의 뺨에 맺힌 눈물을 부드럽게 닦아주었습니다. 그의 손길이 그녀의 피부에 닿을 때마다 심장은 뛰고 있었지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한 마음이 진실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궁녀 매화는 도윤의 침소로 차를 가져가던 중 낮은 목소리에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동쪽 마을 좁은 골목에 자객들을 배치하라. 세자가 변방 시차를 위해 그곳을 지나는 순간이 우리의 기회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몸을 기둥 뒤로 숨겼지요.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세자가 지나갈 길목마다 우리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매화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야기 도윤을 제거하기 위한 함정을 설치한 것이 분명했지요. 그날 밤 매화는 성방 낡은 주막에서 강산을 만났습니다. 내가 세자를 구하겠다고? 우리의 목표는 그를 제거하는 것이었다. 진짜 원수는 이야기입니다. 세자마마는 무고하십니다. 강산의 눈에 분노가 번쩍였습니다. 그는 매화의 목에 단검을 겨누었지요. 내 선택이 내 운명을 결정했다. 너는 이제 우리의 적이다. 매화는 단검 앞에서도 눈을 내리깔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지요. 내 목숨은 가져가도 왕세자 도윤의 목숨은 구해주십시오. 그는 정의로운 분입니다. 이야기 우리 모두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매화는 소월에게서 받은 증거 문서를 강산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을 본 강산의 손이 떨렸지요. 아니,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약은 당신의 가족도 제 가족도 모함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죽이게 만들어 자신의 권력을 지키려는 것입니다. 강산은 단검을 내리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눈에 복잡한 감정이 어렸지요. 설사 내 말이 사실이라 해도 이미 늦었다. 내일 아침이면 세자는 출발할 것이다. 그날 밤 매화는 마구간으로 몰래 가서 도윤이 타야 할 말의 먹이에 특별한 약초를 섞었습니다. 그 약초는 말이 제대로 걸을 수 없게 배를 아프게 하는 약이었지요. 다음 날 아침 도윤이 타야 할 말이 갑자기 절뚝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구나. 어제까지 멀쩡하던 말이. 세자마마 다른 말로 바꾸면 됩니다. 출발을 서두르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때 매화가 준비한 왕실 무당이 나타나 불길한 징조를 강조했습니다. 하늘의 뜻이 이러하니 변방 시찰은 다음 달로 미루는 것이 좋겠소. 이약은 분노를 억누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눈에 차가운 살기가 어렸지요. 매화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의 재치 있는 계획이 성공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약의 분노한 눈빛을 보며 그녀는 더 큰 위험이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했지요.
궁녀 매화는 벽 옆에 서서 긴장된 눈빛으로 연회장을 살폈습니다. 왕이 주최한 특별 연회에 도윤을 비롯한 고위 관료들이 모두 참석했지요. 매화는 왕세자 도윤의 차를 따르는 임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 그녀를 유독 날카롭게 주시하고 있었지요. 매화는 도윤에게 진실을 고백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럴 기회가 없었지요. 그런데 도윤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를 따라 나섰습니다. 세자마마, 잠시 말씀드릴 것이 있사옵니다. 무슨 일이냐, 매화야? 매화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제가 사실은 그녀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영의정 이야기 나타났습니다. 그의 뒤로 경비병들이 따라왔지요. 세자저하 아주 중대한 것을 발견했사옵니다. 이 여종이 역적의 딸로 세자마마를 해치려 합니다. 매화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도윤은 충격을 받은 듯 그녀를 바라보았지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매화가 어찌? 이 여인은 매화 가문의 마지막 생존자로 복수를 위해 궁에 잠입했습니다. 그녀의 방에서 독약과 세자를 해치려는 문서를 발견했사옵니다. 이학은 증거물을 꺼내 보였습니다. 매화는 그것이 조작된 것임을 알았지만 그녀의 진짜 신분이 밝혀진 이상 변명할 길이 없었지요. 세자마마 제 신분은 사실이나 세자마마를 해치려 했다는 것은 거짓이옵니다. 왕세자 도윤은 무척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는 매화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지요. 내가 정말 매화 가문의 딸이었느냐? 매화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네, 세자마마. 하지만 이제는 세자마마를 해치려 하지 않습니다. 제가 진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도윤의 눈에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매화를 변호하려 했지요. 이 일은 내가 직접 조사하겠소. 매화를 내 책임하에 두겠소. 이학은 도윤의 말을 무시하고 연회장으로 돌아가 왕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폐하, 역적의 딸이 세자마마를 해치려 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세자마마께서 이미 그녀와 정분이 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에 연회장이 술렁였습니다. 왕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지요. 이것이 사실이냐, 세자? 도윤은 아버지 임금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아바마마이는 오해입니다. 매화는 폐하, 세자께서 역적의 딸과 사통하며 반역을 꾀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역모입니다. 이학은 조작된 문서들을 펼쳐 보였습니다. 왕은 그것을 보고 얼굴이 더욱 어두워졌지요. 둘 다 감옥에 가두어라. 그리고 이 일을 철저히 조사하라. 왕의 목소리가 연회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의 한마디에 모든 것이 얼어붙었지요. 경비병들이 매화와 도윤을 붙잡았습니다. 이학은 음흉한 미소를 짓고 있었지요. 매화는 절망 속에서도 도윤에게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그녀는 끌려가면서도 도윤에게 다가가려 했지요. 매화와 도윤은 나란히 있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쇠창살만이 놓여 있었지요. 내가 정말 매화 가문의 딸이었구나. 도윤의 목소리에는 배신감보다 슬픔이 더 컸습니다. 그의 눈에는 여전히 매화를 이해하려는 마음이 담겨 있었지요. 네, 세자마마. 처음에는 복수를 위해 왔으나 세자마마의 진실을 뒤 늦게 알았습니다. 도윤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의 눈에 복잡한 감정이 어렸지요. 처음부터 모든 것을 말해다오. 내가 어떻게 궁에 들어왔는지, 왜 나를 해치려 했는지. 매화는 눈물을 흘리며 모든 것을 고백했습니다. 그녀의 진심 어린 고백에 도윤의 표정이 점차 부드러워졌지요. 궁녀 매화는 차가운 감옥 바닥에 앉아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도윤의 피곤한 나머지 깊이 잠들어 있었지요. 그런데 그때 한 노인이 천천히 그녀의 감옥 앞에 다가왔지요. 그는 낡은 죄수복을 입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귀족의 기품이 남아 있었습니다. 내가 매화 가문의 딸이구나. 너의 눈빛이 너의 아버지와 똑같다. 매화는 놀라서 벽으로 물러섰습니다. 그녀는 경계하는 눈빛으로 노인을 바라보았지요.
당신은 누구시옵니까? 어찌 제 아버지를 아십니까? 나는 윤호라 하네. 한때는 대감이었으나 지금은 이악의 모함으로 이곳에 갇힌 죄인일 뿐이지. 네 아버지와 나는 젊은 시절 함께 과거에 급제한 동기였다네. 네 아버지와 현왕은 젊은 시절 생사를 함께한 절친한 벗이었다. 그들은 함께 전장에 나가 서로의 목숨을 구했지. 매화는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도윤이 그녀의 가문에 특별한 관심을 보인 이유가 이제 이해가 되었지요. 왕이 왕세자였을 때 네 아버지는 그가 가장 신뢰하는 조언자였다네. 네 아버지가 왕에게 선물한 매화 그림이 아직도 왕의 침소에 걸려 있을 것이야. 그렇다면 왜 아버지가 역적으로 몰려 가문이 몰살당했사옵니까? 윤호의 눈에 분노가 번쩍였습니다. 그는 주변을 살피며 목소리를 더 낮추었지요. 이악이 두 사람의 우정을 질투했기 때문이지. 그는 내 아버지를 모함했고 왕도 이악에게 속아 어쩔 수 없었다. 내가 진실을 말하려 했을 때 이악은 나도 모함하여 이곳에 갇히고 말았지. 매화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윤호는 소매 속에서 작은 비단 주머니를 꺼냈지요. 이것이 그 증거야. 내가 숨겨둔 옥새 도장이 찍힌 비밀 문서의 위치가 적혀 있네. 그것은 궁후원 북쪽 은행나무 아래 묻혀 있지. 매화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를 받았습니다. 그 문서에는 이악이 내 아버지를 모함한 증거와 왕의 직인이 있네. 왕이 쏘갔다는 증거지. 그런데 도윤이 깨어나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윤대감 그 말씀이 사실입니까? 세자저하 모두 사실입니다. 폐하께서는 진실을 모르고 계십니다. 이악의 관계에 속아 오랜 벗을 배신하셨지요. 도윤은 창살 너머로 매화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연민이 담겨 있었지요. 매화야, 이제 모든 것이 이해된다. 내가 나를 죽이려 했어도 내 마음은 변하지 않는다. 궁녀 매화는 눈물을 흘리며 도윤의 말에 크게 감동했습니다. 세자마마, 이제 제 복수는 진실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날 새벽 쇠사슬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어둠 속에서 울렸습니다. 간수가 쓰러진 채 바닥에 누워 있었지요. 윤호가 외부의 도움을 받아 열쇠를 들고 매화와 도윤의 감옥 문을 열었습니다. 서두르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매화와 도윤은 재빨리 감옥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들은 윤호가 알려준 비밀 통로를 따라 어둠 속을 달렸지요. 궁녀 매화와 왕세자 도윤은 숨을 헐떡이며 숲속 은신처로 달려갔습니다. 은신처 안에는 예상치 못한 인물들이 기다리고 있었지요. 왕자 세현과 결사대장 강산이 있었습니다. 형님, 무사하셨군요. 세연내가 어찌 여기에? 제 충직한 시종이 이학의 밀명을 받고 저를 독살하려 했습니다. 우연히 그 사실을 알게 되었지요. 세연은 소매 속에서 서찰을 꺼내 도윤에게 건넸습니다. 도윤이 그것을 읽자 얼굴이 굳어졌지요. 도윤을 제거한 후 세연마저 제거하라. 이제 우리의 목표는 하나다. 이악의 음모를 밝히고 진실을 아바마마께 알리는 것이다. 그날 새벽 궁녀 매화와 왕세자 도윤은 은행나무 아래 땅을 파고 있었습니다. 윤대감이 말씀하신 대로 이곳에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멀리서 경비병들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매화와 도윤은 몸을 숨기고 경비병들이 지나간 후 그들은 다시 서둘러 땅을 파기 시작했지요. 도윤의 손이 무언가 단단한 것에 닿았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작은 나무 상자를 꺼냈지요. 드디어 찾았다. 도윤이 상자 속 문서를 펼치자 왕의 옥새와 이악의 서명이 선명하게 보였지요. 이것이 바로 이야기 제 아버지를 모함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매화 가문의 무고함을 증명하는 문서이지요. 이악이 내 아버지의 글을 위조하고 거짓 증인을 매수한 증거다. 그리고 이 문서로 아바마마도 속였다는 증거다. 한편 영의정 이악은 왕 앞에서 도윤의 처벌을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조정의 대신들이 긴장된 표정으로 그를 지켜보고 있었지요.
폐하, 세자와 역적의 딸이 탈옥했다는 것은 그들의 반역 혐의를 더욱 확실히 하는 것이옵니다. 이제 세자의 지위를 박탈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때 대전의 문이 열리며 매화와 도윤이 들어섰습니다. 그들의 뒤로 세현과 강산이 따랐지요. 그 순간 모든 시선이 그들에게 쏠렸습니다. 아바마마, 이제 진실을 아셔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도윤은 당당하게 앞으로 나아가 문서를 펼쳤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대전에 울려 퍼졌지요. 이 문서는 이야기 매화 가문을 모함하고 아버지를 속인 증거입니다. 매화의 아버지는 역적이 아니라 아버지의 가장 충직한 신하였습니다. 거짓말이요. 저것은 위조된 문서일 뿐입니다. 이악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매화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그의 눈에 광기가 어렸지요. 강산이 재빨리 나서서 이악을 막았습니다. 그때 궁녀 매화가 앞으로 나서 말했습니다. 이 문서에는 임금의 옥새가 찍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악의 직인도 있지요. 이악은 권력을 위해 무고한 많은 사람들을 희생시켰습니다. 왕은 문서를 자세히 살폈습니다. 그리고 그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지요. 이것이 사실이냐, 이악? 영의정 이악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폐하, 이는 모두 왕실과 나라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매화의 아버지는 폐하의 권위를 위협했습니다. 그는 너무 많은 권력을 가졌었지요. 왕은 분노에 찬 눈빛으로 이악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입 다물라. 내가 나를 속이고 내 가장 소중한 벗을 죽게 했다는 말이냐? 왕은 자리에서 일어나 벽에 걸린 매화 그림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 깊은 후회와 슬픔이 담겨 있었지요. 내가 어찌 그를 의심할 수 있었던가? 내 오랜 벗을. 왕은 다시 이악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이악, 너는 이제 관직을 박탈하고 반역죄로 처벌될 것이다. 경비병들이 이악을 체포했습니다. 그는 비참한 표정으로 발악 소리를 지르며 끌려나갔지요. 왕은 매화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후회와 슬픔이 담겨 있었지요. 내 아버지는 내 가장 소중한 벗이었다. 내가 속았다. 이제라도 너의 가문을 복권시키고 명예를 회복시켜주마. 궁녀 매화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왕 앞에 무릎을 꿇었지요. 황공하옵나이다 주상전하. 이제부터 너는 양반 매화로서 내 가문의 명예를 되찾게 될 것이다. 양반 매화는 고개를 들어 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윤의 눈에도 기쁨의 눈물이 맺혀 있었지요. 양반 매화는 후원의 연못가에 홀로 앉아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비단 옷을 입은 그녀의 모습은 이제 여종의 모습이 아니었지요. 그런데 그때 소월이 매화에게 다가왔습니다. 소월은 이제 궁을 떠나 자유의 몸이 되었지만 매화를 위해 가끔 궁을 방문했지요. 매화, 무슨 생각을 그리 깊이 하고 있어? 소월 언니, 꽃이 너무 높은 가지에 피면 바람에 쉽게 꺾이는 법이지요. 제 신분이 회복되었지만 오히려 그것이 도윤 세자와의 사이를 더 어렵게 만든 것 같습니다. 소월은 이해하는 눈빛으로 매화의 손을 잡았습니다. 세상의 이치가 그러하지.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그런 장벽도 넘어서는 법이라오. 임금께서 세자비는 정치적 혼인이어야 한다고 하셨어요. 제가 역적의 딸이 아니라 해도 저는 정치적 기반이 없는 고아 신세이니. 소월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왕세자 도윤이 후원으로 들어섰습니다. 매화야, 너를 찾고 있었다. 소월은 미소를 지으며 자리를 비켜주었습니다. 방금 아바마마와 이야기를 나누고 왔다. 우리의 혼인을 허락해달라고 정했지. 어떻게 되었나요? 도윤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매화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지요. 아바마마께서는 세자비는 정치적 혼인이라며 거절하셨다. 하지만 나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 내가 이렇게 말씀드렸지. 아버지께서 매화의 아버지와 나누셨던 그 우정을 저에게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그날 밤 왕은 창가에 서서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도윤과 매화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지요. 왕의 눈에는 갈등과 고뇌가 가득해 보였습니다.
세자, 내가 깊이 고민해 보았다. 그리고 대비마마와 중전과도 충분히 의논을 했단다. 매화의 아버지는 내 둘도 없는 친구였다. 이제 너희는 부부가 되어 백로해로 하거라. 그 순간 도윤의 얼굴에 기쁨이 번졌습니다. 아바마마 감사합니다. 매화의 눈에도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왕은 매화를 바라보며 그녀의 눈물을 닦아 주었지요. 매화야, 내 아버지는 내게 소중한 벗이었다. 이제 너는 도윤에게 그런 존재가 되어다오. 황공하옵니다 전하. 제 목숨을 다해 세자마마를 보필하겠사옵니다. 왕은 고개를 끄덕이며 흡족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3개월 후 궁에서는 성대한 혼례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세자빈이 된 매화는 화려한 복장으로 궁 안에 들어섰지요. 왕세자 도윤은 아름다운 매화를 보며 입가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희망찬 미래가 기다리고 있었지요. 혼례식에는 강산, 왕자 세연, 소월이 모두 찾아와 두 사람의 혼인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가족을 모두 잃은 절망 속에서도 매화는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호롤단신으로 부모를 죽인 원수에 대한 복수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지요. 비록 복수의 대상은 바뀌었지만 매화는 결국 뜻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왕세자의 사랑도 얻게 되었지요. 그리고 매화는 세자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왕세자와 백년해로 하였지요. 흔한 말로 위기 속에 기회가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뜻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면 그 속에 반드시 새로운 기회를 만날 것입니다. 우리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 모두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으니 다른 영상도 재미있게 봐주세요. 우리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나요? 그럼 여러분 모두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